안녕하세요. 청주 서원노인복지관입니다. 이번 달은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당뇨병의 정의, 원인, 증상, 분류, 합병증, 바람직한 식생활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당뇨병의 정의입니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병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조절됩니다. 여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둘,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당뇨병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당뇨병에서는 원인 유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이 있습니다. 환경 인자는 유전 인자와는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셋,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이 몸에서 이용되지 않고 빠져나가므로 피로감을 잘 느끼며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3다라고 부릅니다. 즉, 다음, 물을 잘 마심, 단여, 소변을 많이 봄, 다식, 많이 먹음을 말합니다. 그 외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눈 침침함, 손발 저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넷, 당뇨병의 분류입니다. 첫째, 제1형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나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발병을 하며 심한 다음, 단여,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인슐린의 결핍으로 인하여 케톤산증이 일어납니다. 고혈당의 조절 및 케톤산증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제2형 당뇨병입니다.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체중 정도에 따라서 비만형과 비비만형으로 나눕니다. 칼로리의 과잉 섭취나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감소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슐린의 성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발현되며 계속 조절하지 않을 경우 인슐린 분비에 감소가 따르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에 비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족성 경향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케톤산증과 같은 급성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초기의 식사와 운동요법에 의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근육을 키우면 당뇨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첫째, 고혈당성 혼수입니다. 과식, 인슐린 부족, 감염증이 원인이며 처음에는 단뇨 현상이 있다가 심해지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장애까지 동반되어 탈수로 인해 혼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분 및 전해질 공급과 인슐린 투여를 해야 하며 사망률이 높으므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둘째, 케톤산혈증입니다. 인슐린 결핍 상태가 심하여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저장된 지방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때 부산물로 생성된 케톤체가 혈중에 많아져서 나타납니다. 체내의 액성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호흡과 심박동이 빨라지며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투여와 함께 수분 및 전해질을 공급하고 원인으로 작용한 유발인자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셋째, 저혈당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사용 중인 약물의 용량이 많은 경우이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 인슐린 주사량이나 경구혈당 강화제 투약을 줄여야 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한, 빈맥, 공복감, 손끝 저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피로감, 짜증스러움이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두통, 졸림, 일시적인 감각 및 운동의 실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혈당이 지속되면 말이 어둔해지거나 경련, 의식 상실이 발생하여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의식이 있을 경우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단순 당질 음식 10에서 15mg을 즉시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 기도로 넘어가 호흡곤란,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입으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포도당 주사나 글루카곤 주사를 맞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의 다량의 콜레스테롤 증가가 그 원인이며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병성 신증, 망막증이 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피하고 동물성 지방 대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장질환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뇨병 발생이 오래되면 콩팥에 손상이 생겨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부종이 발생하고 콩팥에서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 만성 신부전이 됩니다. 결국은 요독증에 빠져 혈액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 및 치료로는 감기에 걸리거나 임신 중 과로를 하면 신장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극성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나 과음, 과식,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뇌혈관 경색증입니다. 원인으로는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 경화이며 손발이 저리고 불안감, 저항력 악화로 인한 감염증, 화농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안질환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안저정맥의 혈관벽이 약해져 콰리처럼 늘어나는 미소정맥류와 혈관에서 나온 진물, 출혈으로 신생혈관의 증식이 망막에 발생해서 생깁니다.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정밀한 안과검진을 받아야 하며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안저검사를 받아 혈관 증식성 변화를 감시해야 합니다. 여덟째, 구강질환입니다. 치아 주변에 잇몸이 치조골을 침해하여 치아가 흔들려서 빠집니다. 충치가 많은 중년 이후에 걸릴 확률이 많으며 당뇨인은 증세가 대체로 심한 편입니다. 평소에 이닦기와 잇몸 마사지, 정기적인 치석과 치구 제거, 비타민C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여섯, 바람직한 식생활입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적절한 열량 섭취 및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주의합니다.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이며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셋째,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합니다. 식이섬유소는 혈당과 혈종지방의 농도를 낮추므로 혈당 조절과 심장순환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동물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으로 적정량 섭취합니다. 다섯째,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과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여섯째,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영양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열량을 많이 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람직한 생활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청주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